BBB 액트로 인해 해외에 돈 보낼 때요, 내년부터 1% 세금 붙는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유학생 생활비, 가족 지원, 부동산 자금까지 무엇이 과세되고 무엇이 아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BBB 액트로 도입된 송금세의 변화입니다.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처럼 많은 분들께서 송금세가 도입되면 어쩌나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댓글 질문을 출발점으로 삼아서요, 이에 대한 핵심 규칙 그리고 사례별 체크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제가 지난 20여 년간 법률, 세무, 자산관리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담은 첫 저서 미국 자산관리 성공 전략이 2025년 8월 25일부터요 한국의 교보문고 그리고 미국의 반디북 US에서 동시에 온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메리칸 드림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미주 한인 크로스보더를 위한 미국 절세, 투자, 자산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책 나온 걸 보니까 이 미국에 있는 모든 한인 가정 그리고 한미 크로스보더 분들의 집에 이 책 한 권이 꼭 꽂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 구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상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더 깊이 있는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설명란에 JC&컴퍼니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요. 무엇이 바뀌었나인데요. 바로 송금세 뼈대가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요, 25년 7월 4일에 서명했죠. 이 BBB 액트에는 송금세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요. 실제 적용 시점과 과세 범위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지는 해외 송금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1%의 소비세, 엑사이스 텍스라고 하는데요. 이걸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의 납세 의무자는요, 보내는 사람, 샌더겠죠. 그리고 송금 사업자 말하자면 어떤 송금 서비스를 하는 프로바이더일 텐데, 송금 시점에 이를 대신 징수하고 납부합니다. 초안 단계에서는 이게 1%가 아니라 3.5%와 같이 더 높고 부담이 큰 그런 강한 안이 논의됐지만요, 최종 통과된 법은 1%가 됐었던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요, 이게 모든 송금이 과세가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과세 대상이 있고 또 비과세가 가능한 내용일 텐데, 구분의 기준은 자금 출처 방식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현재 통과된 법의 그 내용을 보면요, 현금, 머니오더, 또 캐셔스 책 이런 것들 실물성 수단으로 자금을 건네서 송금업자를 통해서 바로 해외에 보내는 경우에 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에 반해 미국 내 은행 계좌에서 바로 송금하거나 와이어 트랜스퍼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발급된 데빗 카드, 크레딧 카드로 충전해서요 결제해서 송금하는 경우는 이 법 조문의 내용상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모바일 앱과 같은 디지털 자금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추가 지침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송금세가 부과되지 않는 그런 방식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요, 미국 내 은행 계좌에서 해외 계좌로 계좌 이체, 와이어하는 그런 방식을 기본값으로 두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런 송금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몇 가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요. 미국의 유학생이, 미국에서 이제 학생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국의 가족, 부모님들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가족 지원 목적이라 하더라도요, 이게 송금세 면제는 아닙니다. 자금의 전달 방식이 과세 여부를 좌우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26년부터요, 이런 목적이라 해도요, 현금 또는 머니오더로 송금업자 창구에서 보내면 1%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은행 계좌에서 한국 부모님 계좌로 국제 송금 와이어 트랜스퍼를 하면 비과세로 보는 해석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면 이와 관련해서 이와 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되느냐도 자주 질문이 나오는 거죠. 별개로 적용됩니다. 미국 세법상 이 현재 25년이죠. 기준으로 연간 19,000불까지는 신고 없이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고요. 증여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해 초과되는 부분은 이 폼 709죠. 709 증여세 신고서인데요. 이걸 통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취하는 사람은 과세는 없습니다. 미국 과세는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겠죠. 자, 두 번째로요,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본인 계좌로 이체할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본인 계좌이니까 이건 증여 이슈는 없겠지만 여전히 송금세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금 전달 방식이 현금성이라면 1%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뭐 추가로 고려해야 될 것이 본인 명의의 한국 계좌니까 한국에 보유한 본인 계좌의 합계가 연중 어느 때든 10,000불 이상으로 초과가 되면 이 FBA 해외금융계좌 보고 아시죠? 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송금 대상 이 계좌의 예상 총액을 꼼꼼히 검토하고요. 또 필요하면 FBA 신고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요.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자녀 그리고 가족에게 송금하는 뭐 유학비, 뭐 의료비, 생활비일 텐데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보내는 사람이 미국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니 이건 미연방 송금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 수취하는 사람이 이러한 이 수취하는 그 금액, 해외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이죠. 이게 한 해에 10만 불을 초과하는 그런 외국인 증여에 해당이 될 텐데 이러한 금액, 이 초과되는 상황이 된다면 특정한 그 양식에 따른 정보 보고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 써야 되겠고요. 한편 이러한 송금액에 있어서도 학비라던가 병원비를 해당 기관에 직접 지급한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는 그런 예외가 있으니까요. 이게 이 금액이 10만 불이 넘는다 해서 또 3520을 안 했거나 안 했어서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러한 예외에 또 해당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로요. 한국에서 미국의 어떤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클로징 자금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보증금, 뭐 투자금으로 보내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미국에서 송금을 바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송금세 대상 아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송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증여인지 대여인지 성격을 서류로 명확히 남기고요. 뭐 차용증이라던가 송금 내역이겠죠. 그리고 또한 수취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불 이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폼 3520을 통해 신고하는 것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를 좀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요. 방식을 선택해야 되겠다.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미국에서 해외로 보낼 때 가급적이면 이 송금세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현행 법으로는요. 확정된 법으로는요. 은행 계좌에서 은행 계좌, 해외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증빙과 메모, 말하자면 뭐 송금 목적이죠. 생활비냐, 등록금이냐, 뭐 의료비냐, 투자자금과 같은 이런 내용들 그리고 관계 서류를 잘 보관하고 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겠고요. 세 번째는 또 연간 합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송금을 보낼 때 가족을 뭐 지원하는 목적으로 보낸다 하면 연간 미신고 증여 한도인 19,000불 이내로 고려하되 그 이상이 필요하면 증여세 신고 폼 709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보고 의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폼 709 이 증여액이 19,000불 이상일 경우에 신고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았을 때 이게 10만 불 이상이면 3520 그렇죠? 그리고 또 내 해외 계좌 합산이 10,000불 초과일 경우에는 FBA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테니까요. 이에 대한 마감일 꼼꼼하게 체크하고요. 또 규정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앞서 얘기했던 뭐 앱 송금, 앱 기반 송금 같은 거는요. 이 IRS와 재무부의 이 최종 지침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업데이트되는 그런 내용들은 물론 저희가 이 채널을 통해서 정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송금세요. 이 말도 많고 궁금증도 많은 그 내용일 텐데 시행 시점은 26년 1월 1일 이후 송금분입니다. 25년 송금은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요. 또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만약에 내가 송금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25년도 말 이전에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또 25년까지 안정적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26년이 지나고 나면 모든 법들이 다 그렇듯이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마루타가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26년에는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25년에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최종 가이드가 추가로 나오면 저희 채널에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JC&컴퍼니 전문가들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정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